네,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현안 보고 질의는 없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들러리 못하겠다 항의하고 퇴장한 의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사 소식 30대시잖아요. 네, 희생자들도 20, 30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참사 소식 처음 접하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사실 150명이 다 사망자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처음에는 사상자, 그러니까 부상자와 합쳐서 150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뉴스를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좀 믿어지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진짜 믿지 못했어요. 2022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 사고라니요. 네. 자, 어제 상황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이번에 검증하러 온 국회의원인데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유전 추모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써야 합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셨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항의하고 퇴장하셨어요. 문제의식을 간추린다면 어떤 겁니까? 네,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아무 의문도 갖지 말고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당연히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을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문제다라고 생각했고요. 특히나 국회에서의 현안 보고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나와서 5분 업무 보고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저 바쁜 사고 수습으로 바쁜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차라리 제대로 준비해서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래도 추궁이 아니라 추모할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정쟁은 누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든 이 참사의 정치적 파장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축소하고 또 축소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은 지금 과연 누가 헤아리고 있는가? 저는 정부 여당이 가장 그 정치적 셈법만 남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항의하고 이제 회의장에서 퇴장하셔서 아마 장관이 사과하는 모습 못 보셨을 텐데 참사 나흘 만에 아무튼 고개를 2번 숙였습니다, 어제. 네. 사과는 언론 보도로 나중에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늦게나마 나와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본인의 여러 차례의 망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사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참사가 터진 직후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미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욱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다 비슷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좀 어제 여러모로 그 책임자들의 사과가 이어진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월호 사건 당시에 침묵 시위 주도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정계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텐데 이번 사건 보면서도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참사 자체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참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부 대응이 세월호 참사와 정말 판박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의문이나 이견도 갖지 말아라라고 침묵을 강요하는 태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책임자들도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 것을 이번만큼은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활동하시던 영상도 지금 나가고 있네요. 자, 어제 언론 보도로 좀 알려졌는데 경찰청에서 만든 그 정책 참고 자료라는 대외비 문건. 이 문건에도 세월호가 언급이 돼 있다고 하고요. 시민단체 동향들을 이것저것 파악해서 이제 정책 참고 자료라고 보고한 건데 이 문건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정보경찰이 이런 정보 수집 행위라는 이름으로 민간 단체들을 사찰하고 또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소재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문건들을 작성하는 것이 또 세월호 참사와 판박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권고 사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리고 경찰이 세월호 이후에 단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구나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정부 쪽에 어제까지 설명을 보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요 관리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대통령은 드론 활용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군중 관리죠. 이 기술 개발해라 이런 주문도 했어요. 이런 정부의 대응,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112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좀 이 참사의 원인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일에 그 시간에 112의 어떤 현장 대응 미흡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준비해야 했던 그 단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사전 단계를 그저 그날 저녁 으로만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2005년에 상주에서 있었던 압사 사고 이후에 압사 사고가 이제 이번 참사 이후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입법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무엇이 미흡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이번 참사는 중대 시민 재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 국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상 이런 참사에 적용이 되는 게 맞는데 현행법상으로 적용이 어렵다면 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상황인 건지를 좀 살펴보고 개정 방향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이제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국한한다면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이상민 장관 이번 참사 이후에 당연히 이제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에 대해서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제대로 된 책임을 대통령이 단호하게 묻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참사 이후에 많은 충격과 트라우마에 빠졌던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참사 이후에 치유의 시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든 지지율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치유를 최우선에 넣고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거취까지 결단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희생자들을 향한 부적절한 2차 가해 움직임도 일부 있어요. 일부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참사 이후에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MZ세대의 유흥 문화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참사는 이태원 그리고 할로윈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리고 좁은 골목에서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당연히 정부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참사의 원인을 만들었던 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군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왜 사회적 자원, 충분한 공권력이 동원되지 못했는가? 이 질문부터 해야죠. 자,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